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입니다. 5월 2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 FMC가 정리가 됐죠? 어떤 행동, 제스처를 취했나요? 우리는 행동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금리를 동결했죠. 근데 동결하기 전에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이슈가 튀어나왔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릴 거야. 올릴 수도 있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한참 뒤로 밀릴 거야. 국채 금리는 급등에 나왔었고 물가는 뛰는 것 같고 연준의 금리는 뒤로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코인도 폭락이 나왔고 주식도 크게 하락을 하였고 그래서 앞으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있어 라고 누가 얘기했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가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뭐 했죠?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죠?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지 이거를 판단할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게. 늘 했던 말이죠. 시장에다가 매파적인 것도 또는 비둘기적인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 똑같은 관조였다는 거죠. 물가를 보고 조금 더 물가가 아직은 안 됐어.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걸 조금 더 지켜보고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을 할 것 같아. 금리 인상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모든 연준 위원들이 100% 금리 동결에 찬성했다는 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 그렇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네. 어떤 건지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까요? 왜? 첫 번째, 그들 간의 손바뀜 속에서 그들이 끌어올릴 겁니다. 두 번째,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시장에 헷갈리는 이슈를 던져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낙폭이 8,170만 원 언저리인데요. 낙폭이 좀 과대하죠? 왜냐하면 추세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팔랐어, 이때는. 그리고 낙폭도 과대했어. 그러면 이 근방 안에서 움직이다가 물량을 소화해서 갈 확률이 무척 높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 예스를 외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스가 많이 남았다는 거, 상승이 많이 남았다는 거.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빠질 때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자금 있으면 바로 매직 기회로 활용을 하죠. 그런데 상승도 확신을 못하고 하락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 멘탈이 이 가격에 실시간 계좌 정기에 연동이 되면서 내 멘탈로 오두방정을 떱니다. 그러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그 물량을 집어 던지면 쪽 빨아먹습니다. 그들에게 쪽 빨아먹히고요, 물량 또한. 그리고 그들이 물량을 넘길 때 고점에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내죠.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 내용들이 결코 내공이나 실력 이게 없다면 이 실력과 내공은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하루 10시간 이상을 10수년간을 이 시장에 금융시장에 투자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이 가팔랐어. 상승, 차익 실현. 이때도 공포. 다시 한번 상승. 내려올 때 무섭죠? 급하게 상승, 탐욕입니다. 또 급하게 하락, 공포. 그쵸?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실력이 겸비되어야 된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상승을 외치냐. 밑도 끝도 없이 폭락을 외치냐. 밑도 끝도 없이 기간 조정을 외치냐. 그게 아니라는 거. 저는 상승을 확신합니다. 상승을 확신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빠졌을 때 매집 기회겠죠. 자금이 없다면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이제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 상승에 대한 파급력은 무척 클 거라는 거. 이거를 만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걸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또 여쭤보고 싶어. 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을 하면 사실상 박수가 나와야 돼. 저는 박수를 상당히 여러 번 받았어야 돼. 그 백데이터를 수많이 제공해 왔다. 근데 제가 어느 한순간 노를 외칠 겁니다. 제가 노를 외쳤을 때는 진짜 위험하다는 거. 실력이 있고 없고가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하원의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명확성 제공 법안을 제출한다. 이제 세금 제도안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제도안이 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 즉 초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 암호화폐는 상품, 이 규제 법안 공동 발의자 서명하였다. 상품과 증권, 리플과 SEC 소송, 이것 또한 시간을 끌다가 어느 한순간 찰나에 결정될 확률이 높겠죠. 내가 잠을 잤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펼쳐지는 세상에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의 영역이겠죠. 가격 폭발이 나왔을 때는 합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긴 인내의 시간을 견뎠던 사람만이 거기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거. 더불어서 다가오는 장은 알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이 다가옵니다. 이더리움의 폭발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알트코인들의 폭발을 예정했다는 거.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알트코인들을 한번 부셨다는 거.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까요? 바로 매집 기회입니다. 그것도 싸게 매집할 기회. 어떤 거?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겠지요. 캐시우드,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 5% 비트코인에 할당할 시에 380만 달러에 도달 가능하다. 원화 기준으로 40억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엄청나죠? 이것도 5%, 고작 5%. 이게 5%를 넘어서 10%, 15%, 20%, 30% 계속 확장해 나가겠죠. 비트코인만 아니라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XRP, 그리고 따라오는 알트코인 대장들의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시장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발전하겠지요. 과연 이 시장이 얼마만큼 메가 팽창할까요? 저는 1000배 이상 보고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외환보고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지금은 1번이 미국채, 미국채에서 힘을 빼고 있다. 2번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요게 다시 한번 CBDC로 바뀌겠죠. 자, 세 번째가 금입니다.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 여기에 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과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서 매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더불어서 알트코인들, 여기에 ETF 승인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들어온다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 설레이는 메가 팽창하는 환경 속에서 작은 노이즈가 연준을 이용해서 미디어가 만들었습니다. 연준 위에 발맞춰서 구두상으로 지금 구두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을 뿐이죠. 연준 뒤에 있는 바로 그들이 말입니다. 연준 뒤에 있는 그들이 바로 리플사의 주인이고요. 비트코인의 주인이고요. 전 세계 기업가, 기업이라고 하면 주식이죠. 채권, 여기에는 국채도 있죠. 국가, 정부 수반 위에 있습니다. 회사채도 있죠. 여기 채권 시장의 주인입니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주인이며 달러와 유로, 각국 통화의 주인들, 거기와 엮여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문명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여기 답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흔들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멤버십에 오셔서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설레는 방송 자료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문명에 투자해야만 되는지, 이 문명은 이미 그들이 만들어놨다. 궁금해 오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절대 아깝지 않을 테니까. 제대로 된 자료가 하루에 40분씩 최소 나가고 있으니까.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고용주는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직원과 계약자에게 100개의 통화로 원활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더리스 AI, 얘가 니움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니움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에게 즉각적인 자금 이체를 제공하여서 190개 국가에서 급여, 세금, 비용 및 재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더리스 AI, 니움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해서 실시간 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자, 이들은 니움이 누구죠? 바로 리플의 공식 파트너 사이자 주요 고객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실시간 국경 간 결제망입니다. 필리핀, 멕시코, 그리고 북미, 남미, 동남아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자, 오늘은 급여, 세금, 비용, 재정적 의무,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금 실시간망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상관없이 혈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 확장하다가 어느 순간 100% 가동됩니다. 24시간. 그러면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개인들은 이 홀세일망을, 어떤 홀세일망을, 도매망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사용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이 미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단순히 리플뿐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과 NFT와 RWA, STO 그 망을 통해서 얘네가 실시간 망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 그걸 일명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죠. 종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대한민국 원화,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종이 돈이죠. 이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데이터로 변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데이터의 값어치, 이 값어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오늘 멤버십에서 블록체인 혁명에 대해서 바로 중요 업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만들어낸 영상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대로도 보시길 바랍니다. 값어치 있는 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얘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직하게 방향성과 관계없이 걸어가다 보면 이들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